처음에는 이제 카페인 중독 탐정이 있을까 해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 뭔가 마약 중독 탐정도 있고 알코올 중독 탐정도 있고 니코틴 중독된 애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카페인 중독 탐정은 찾기 힘들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있을 법한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약간 커피는 직장인이 없는 탐정용이 아니야? 탐정용이라기보다는 직장인용.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러면 커피 중독 경찰을 찾았으면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데 그렇다 해도 뭔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그냥 일상적인 거고 뭔가 거기에 꽂혀서 뭐 커피에 중독된 부분을 부각시킨 탐정이나 뭐 경찰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못 찾겠더라고요. 데스노트의 L도 맨날 차 마시고 있잖아요. 맞아, 차 마시고 홍차 주로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딱 하나 찾았는데 그게 명탐정 피카츄에서 명탐정 피카츄요? 피카츄가 커피 중독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피카츄가 그 피카츄 명탐정 실사 영화 있었잖아요. 그 실사화의 피카츄 털 부분을 정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네, 왠지 이상해요. 귀엽잖아. 그 털 부분의 묘사가 별로여서 딱히 땡기지 않았고. 명탐정 피카츄 여러분은 안 보셨어요? 이거 엄청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그 실사판 영화요? 네, 아니, 안 그 봤어요. 주인공이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라이언 레이놀즈예요? 물론 그 전체적인 흐름이 유치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왜 털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죠? 별로야. 보면 진짜 괜찮아요. 재밌어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봐봐요. 곰돌이푸 실사도 그 털 아니 질감이 곰돌이푸는 안 되지. 별로였어. 곰돌이푸랑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포켓몬들이 인간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계여가지고 다 자기의 포켓몬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애들이 나와요. 근데 그 실사가 저는 되게 잘 만들어진 얘 중에 하나라고. 소니 실사판보다 훨씬 낫다고. 근데 라이언 레이놀즈면 라라랜드 라이언 레이놀즈 아니요. 아니에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라이언 고슬링인가? 라이언 고슬링이랑 라이언 레이놀즈랑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려한다더니. 아니 이름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 어떡하란 얘기야. 나는 고슬링 좀 싫어. 레이놀즈는 괜찮아. 왜 싫어요? 아 그냥 생긴 게 좀 싫어. 아니 똑같잖아요. 아니야. 라이언 레이놀즈 훨씬 둘이 귀엽게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야. 못하겠어. 그건 피카츄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카츄를 꼭 보세요. 아니, 난 저 대답을 그래서 봤단 말이에요. 고슬링 생각하고 아니 라이언 고슬링이 피카츄에 안 나왔더니 어울리지. 너무 안 어울리는 그쵸? 거예요. 그 필모랑. 근데 레이놀즈는 좀 레이놀즈는 어울리죠.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네. 그러면 커피가 좀 주가 되는 다른 소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17세기 커피 무역에도 관련된 소설을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커피 무역하면 대항해 시대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봤는데 무역은 무역인데 이게 투자에 좀 더 관련되어 있는 막 설탕 투자를 했다가 주인공이 크게 잃어서 그 뭐 선물 옵션이 그때도 선물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주식에 옵션.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서 근데 정말 소설이에요? 네, 소설이 흥미가 너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 그쪽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러면 독살이다. 어쩔 수 없다. 커피에 약한 걸 찾자는데 그건 정말 많아요. 그 육근형 킬러에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주로 그냥 잠깐 스쳐가요.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수단의 메인이 되지 않는 아무래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커피가 메인이 안 될 거면 그냥 가장 최근에 재밌게 본 걸로 가져오자라고 해서 이게 변명을 구구절절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커피 전혀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라는 네. 추리 게임북이고요. 여기에 12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커피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고 다행입니다. 커피가 이제 그 증거물 중 하나가 되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와서 딱 2개 그러면 돼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책은 제가 펀딩으로 구매했던 네, 한국에서 책이거든요. 펀딩으로. 근데 저는 되게 처음 보는 종류의 책이에요. 네. 추리 게임 북이라고 해서 일러스트 한 장으로 즐기는 추리 게임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게임북이 완전 새롭진 않고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림을 보고 네. 단서를 추리해가지고 이렇게 범인을 맞추고 아니면 뭐 단서 찾아서 몇 쪽으로 가라 막 이런 것들.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작가 소개를 먼저 하면 작가는 모테스토 가르시아고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래픽 디자이너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작가는 2018년 마드리드 도서전에서 스페인 트위터 측에서 주최한 스레드 페어에서 최우수 픽션 스레드상과 가장 바이럴한 스레드상 2개를 수상을 했는데요. 픽션 스레드, 그러니까 뭔가 아는 단어 2개인데 이렇게 조합하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확 와닿진 않아요. 트위터 그 140자를 계속 스레드로 해서 픽션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설을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그 아. 타례로 이렇게 소설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타례를 읽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글로만 이어지지 않고 증거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시작은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브라이트 사이드라는 사람의 계정에서 자기는 시민 기자인데 세 남자가 찍은 셀카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중간에 있는 남자는 며칠 전 사망했고 사건은 자살로 종결했지만 이건 살인이었고 나는 증명할 수 있다. 이런 트윗을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골뱅이 경찰, 골뱅이 그 사망자 이름 막 이런 식으로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민 기자는 자기가 이 중간에 남자 호르헤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고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자살에 당황해서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밑을 계속 이제 수십 개의 트윗을 올리면서 이게 살인사건이라는 증거를 계속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계속 이렇게 문장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트위터에서 인용하잖아요. RT 하잖아요. 네. 그래서 토르의 과거 트윗을 RT 하면서 이 부분이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사진 속 세 사람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트윗을 짤로 올리면서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올렸던 그 사진이 범인이 조작을 했을 것이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막 또 사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 부분이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요. 이게 그러면 실제로 트위터에서 네, 있었던 트위터에서 일인 거예요? 2018년에 우와, 그렇게 글을 계속 너무 올렸습니다. 신기하다. 되게 치밀한 타례네. 네, 우와. 그래서 되게 너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고 현실감 있게 너무 잘 짜여진 사건 타례들이어서 며칠 만에 스페인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세계 전역에서 계속 이제 화제가. RT되면서 공유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트윗에 이제 해시태그로 뭐 스레드 축제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이게 대회에 참가한 거구나라는 게 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제 사건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죽었고 얘가 추측을 하고 있어. 그래서 떠들썩해지고 골뱅이 경찰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경찰까지 등장을 해서 스페인 공식 경찰 계정이 여기에 막 답글을 올려요. 귀하의 트윗은 우리 조사관이 확인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줬네. 네. 그래서 우승 트로피를 줄 수밖에 없었던 픽션 대단하다. 스레드였고요. 네. 근데 난 이런 상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스페인 트위터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가짜 뉴스와 인터넷 조작에 대한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현상에 대해서 BBC가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진짜 실시간으로 스페인 재밌을 사람들은 것 같아요. 왜 이걸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하고 있었나? 왜 그래? 우리도 보여줘. 비스페인어권 사람들을 배려했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후에 뭐 여러 매체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했고 근데 2020년에 모데스토가 새로운 트윗을 올리는데요. 본인이 기획하고 하비데 카스트로가 그린 그림 한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 표지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림 한 장을 딱 올리고 거기 이것은 사건 현장이고 그림에서는 6가지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건을 풀어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도전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윗에 참여를 하면서 뭐 여기 발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런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출입국 형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좀 이상한 증거들 이렇게 찾고 그리고 뭐 단서 찾기 위해서 몇 페이지로 가고 근데 여기서는 더 들어가서 증거들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지명을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구글 스트리트 뷰로 지형을 확인하고 아니면 뭐 QR코드 연결한 곳을 뭐 검색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되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 후에 이 시리즈들을 인터랙티브 게임 앱으로 먼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책으로 발간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중앙북스에서 텀블벅으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2022년 작년에 출간이 됐고요. 목표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400% 넘는 금액으로 마무리됐어요. 정말 얼마나 이 좁은 장르의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지 다 모여가지고 추리에 놓치면 안 목마른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콩님도 펀딩에 참여해서 그때 특전이 뭐 노트 같은 거 줬다고 하던데요. 노트 주고요. 그 목표액 뭐 이상 달성해서 또 하나 준 게 이 표지에 있는 그림이 인쇄된 안경 닦기를 줬어요. 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이 표지 그림 너무 좋거든요. 그림이 일러스트가 그림이 예뻐요. 맞아요. 네, 일러스트가 너무 색감이랑 이런 것도 좋고 색감도 정말 좋고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서 좋고 네. 또 너무 만화적이지 않아서 맞아요, 좋고 맞아요. 그런 되게 적당하게 맞아요. 딱 적절한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이야기, 뭐 사건의 진실, 범인을 찾아내기 이전에 그냥 이 그림 자체만으로도 주는 어떤 만족감 좀 있거든요. 되게 구매욕을 되게 보는 책이죠. 딱 네. 아까 양치님이 이 책을 딱 보여줬을 때 이거 되게 갖고 싶게 생긴 책이다라는 생각을 맞아. 했어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이 책은 구성이 이제 한 장 그림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림에는 사건 현장이 나와져 있고 그리고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은 이제 말풍선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확인하기, 옷장 열기, 전화 받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거기 옆에 써져 있는 페이지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앱으로 갔다면 아마 그냥 클릭만 하면 링크로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래서 그 페이지를 가게 되면 이제 뭔가 좀 더 쪽지를 자세히 보여준다던가 가방 속을 조사를 한다던가 실제로 전화를 받으면 음성 연결해주면 음성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음성을 들어주는 건 책에서는 안 되고 앱에서는 그냥 서호진이 이제 목소리를 들려줬던 것 같아요. 구글 스트리트 뷰를 검색해서 그 지형에 어떤 걸 찾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사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해주고요. 단서들을 다 봐도 모르겠으면 사건의 실마리라는 힌트란이 있는데 힌트를 3-4개 정도 보여줘요. 근데 그냥 바로 보여주진 않고 책을 거꾸로 든 다음에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 사진을 좌우 반전을 시키면 글자가 굉장히 나옵니다. 수고스러운.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 그대로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힌트를 하나만 받고 싶었는데 눈에 그 밑에까지 보인다던가 그런 거는 조금 막을 수는 있긴 하겠죠. 다 추리를 하면 이 사건의 범인은 그 증거는 살해 동기는 이렇게 3가지를 맞춰야 되고요. 이렇게 다 그 추리를 끝난 후에는 해결 코너에서 이제까지 증거들이 다 각각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이름이 공항, 커피, 그리고 죽음이어서 그래서 들고 왔어요. 커피라서.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나요?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임북이라서 줄거리를 소개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여러분의 플레이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니 아까 여러분의 뭐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러더니 여러분의 이유가 도움이 있었구나. 필요합니다 했는데요. 자, 사건 현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네, 건가요?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뭐 메모지나 연필도 챙기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네, 핸드폰은 필요하실 거예요. 네, 자, 창문 밖으로 비행기가 보이고 여행자들이 몰려있는 걸 보니 공항 게이트인 것 같아요. 한 여자가 쓰러져 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으로 보이는 다른 남자 3명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여자 옆에는 핸드폰과 펜 그리고 쪽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쓰러지면서 쳤는지 혹은 놓쳤는지 종이컵이 의자 옆 탁자에 엎어져 있고요. 그 안에 커피가 바닥으로 흘러서 쪽지까지 적시고 있습니다. 자, 힌트는 5가지가 있는데요. 쪽지를 확인하기 그리고 4명의 남자의 서류 가방이나 배낭이나 캐리어를 조사하는 이런 이렇게 4가지에서 총 5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쪽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도요 쪽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17쪽 여기 콩님이 보이는 거를 그대로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쪽지 옆에 핸드폰도 있어서 둘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쪽지에는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호텔 창문에
제가 얼버무리는 부분들은 커피 얼룩이 튀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서서 밖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그 옆에 멈추더니 유리창이 내려가더군요. 곧 총소리가 두 방 나더니 피해자는 힘없이 쓰러졌어요. 땡땡땡 있던 곳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땡땡땡. 그래서 범인의 눈 한쪽이 없어 나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커피 얼룩이 완전히 뒤덮고 있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고요. 쪽지 옆에 여자의 손이 있는데 빨간 반점이 있네요. 이거 뭔가 알러지 반응인가요? 손목하고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핸드폰은 일단 현재 시각 12시 33분. 그리고 항공권을 볼 수 있는 QR코드와 구매 내역, 공항 자판기 커피 4.20유로가 있네요. 이 커피는 공항 자판기 커피인가 보군요. 저희 그러면 이 다음에 공항 자판기 바로 확인하나요? 조사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증거에 공항 자판기 맞아. 이야기를 제가 안 했군요. 네. 네, 공항 자판기도 있습니다. 공항 네. 자판기에는 초롱님이 보이는 걸 자판기에는 메뉴가 써 있는데요. 블랙커피는 2유로, 카페라떼가 2.2유로, 카페 코르타도 2유로, 에스프레소 1.8유로, 카페 봄봄 2.2유로, 초코라떼 2유로, 아몬드라떼 2.3유로, 소이라떼가 2.3유로. 지금 구매 내역이 4.2유로였단 말이에요. 그럼 2.2유로짜리 음료 하나라 2유로짜리 음료 하나 이렇게 먹은 거겠죠? 네, 그러면 블랙커피가 나? 블랙커피랑 카페 코르타도가 2유로. 그리고 카페 라떼랑 카페 봄본이 2.2유로. 그리고 초코라떼도 2유로네요. 네, 그 2.3짜리 두 개는 빼도 되겠다. 1.8도 빼도 되고.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랑 아몬드 라떼, 소이 라떼는 빼고. 왜 두 잔을 샀을까요? 그러게요. 혼잔데. 그리고 아까 항공권에 그 플라이트 넘버가 있었어요. 445433. 저기 항공권을 QR코드를 찍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두둔. 두둔. 와, 항공권이 나왔어요. 마드리드를 떠나서 목적지가 AGP. 여기 있습니다. 1시 6분에 H16 탑승구로 가는 항공권을 끊었군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튼 이 죽은 여자의 이름은 페데리카 라모스예요. 네. 뭐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남자들의 가방을 조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서류 가방부터 제일 가까이에서 지금 여자의 몸을 만지고 있는 정장 입은 남자 네. 14쪽. 네. 정보 마르코 발렌티노라는 서류인가요? 서류철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권총이 있어요. 이 사람 뭔가 범죄자 아니면 경찰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이런 정보가 있는 걸로 봐서 경찰에 가까운 것 같고 사진이 두 장 있는데 한 장은 지금 죽은 여자의 사진이죠. 그런 거 같아요.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갈색 곱슬머리. 그리고 되게 험악하게 생긴 한 남자. 애꾸눈에 머리는 스킨헤드. 네 스킨헤드고 그리고 금목걸이 하고 있고 되게 약간 마피아나 같아 맞아요. 보이는. 핑크색 셔츠에 그렇다면 아까 그 쪽지와 그런 걸로 미뤄볼 때 이 여자는 목격자야. 맞아요. 증언을 하기로 했어. 그럼 이 사람이 범인? 그렇죠. 이 사람이 범인이고 이 여자는 그에 대한 증언을 하기로 했고 이 정장 입은 남자는 죽인 걸까 보호하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정보원을 보호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 말풍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도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공항에 보면 커피 두 잔이 보이고 커피 잔이 자판기 위에도 하나 있고 근처 화분 근처에도 하나 있고 이게 립스틱 자국인가 보죠? 약간 엎어진 커피 잔에 빨간색 같은 자국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또 신기한 게 그 엎어진 커피 잔 옆에 놓여 있는 커피 잔이 앞면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유리창에 비춘 창가에 보면 립스틱 자국이 여기에도 묻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이 여자가 마셨다는 건가?
두 잔이나? 2잔이나 마셨는지 헤비 아니면 드링커? 자기 잔인지 모르고 아, 남의 잔을 남의 잔에 누가 바꿔치기 해놨을 수도 바꿔쳐기해서 있군요. 2잔에 이게 입자국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빨간 배낭을 메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금발머리 남자의 가방도 볼게요. 초롱님께서 이 남자의 가방 안에는 잡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남자랑 여자가 약간 비밀 미래하는 것 같은 손을 잡고 가십 잡지인가? 네, 가십 잡지가 있고 표지에 혹시 그들은 친구 이상의 관계? 이러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발렌시아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지나 솔레르와 움베르토 살라만카를 포착하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문구는 어떤 남자가 엎어져서 쓰러져 있고 사건 현장의 사진 같아요. 등에 피가 있고 바닥에도 피가 많이 흘러져 있고 문구는 정의는 실현될 것인가 마르베아의 사업가 라파엘 살인사건 말라가 법원에서 첫 공판 예정 유일한 증인 FR의 진술이 유력 용의자의 유죄 인정하기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전망 마누엘 코스타 기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이 이 여자겠네요. FR 아까 그 죽은 여자 이름이 죽은 여자 이름이 페드리카 라모스. 그래서 FR이 맞고 맞네요. 그래서 증언을 못하게 하기 위해 살해당했군요. 영국 여왕이 그려져 있는 돈이 있어서 영국 파운드 그리고 생수병 한 개가 있고 이어폰이 있어요. 이 생수병도 살짝 의심이 독약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뭐 약을 타놨을 수도 있어서 말라가 법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라가가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 무슨 공항이죠? 마드리드인가요? 마드리드 공항인 것 같아요. 마드리드 공항이고 AGP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AGP는 어딜까? 검색을 해보세요. 그 공항 이름을 검색하면 되겠네요. 네, AGP가 말라가 공항입니다. 오 말라가 공항으로 가려고 했었군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까요? 네, 13쪽. 좀 덩치가 있는 큰 캐리어를 들고 있는 남자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마르베야에서 2012년 7월 13일이라고 써진 결혼식 사진 같은 게 지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웨딩 사진이네요. 본인의 결혼식 때 사진인가 봐요. 핸드폰에는 로레나가 보낸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보고 싶어 라고 써진 메시지가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13일인가? 왜냐면 이게 결혼기념일일 테니까. 노트에 글을 써놨네요. 페데리카는 오후 항공편을 타고 예정된 증인 소환 신문에 가려고 한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만 몇 마디 말을 제외하고는 그녀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지금 그녀는 자기가 할 말을 종이에 쓰면서 연습하는 것 같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녀는 마르코가 얼마나 무서운 마피아인지 잘 알고 있다. 또한 마르코가 고용한 악력 높은 킬러가 언제든지 총 한 방으로 자신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공항에 들어서자 그녀는 안심이 되는 듯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었다. 직원들이 모든 탑승객들의 전신을 스캔하고 휴대용 술통을 모두 압수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누군가 자기를 살해하기 위해 무기나 독약을 몸에 지니고 탑승하기 힘들 거라고 믿는 눈치다. 잠시만요. 이 사람 이름이 마누엘 코스타거든요. 네. 아까 여기 마누엘 코스타 기자. 네, 저희 가십지에 있었던 그 살인사건 관련된 기사를 마누엘 코스타 기자가 썼거든요. 이 사람은 기자고, 그쵸.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용의자에서 제외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써 있는데 혼자가 아니었나 보네요.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기자가 지켜봤을 때. 네. 그리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안심했다는 말에서 독약이나 이런 느낌이 나는 아까 것 같아요. 물통도 있었는데 또 한 명 더. 마지막 한 명? 네, 마지막 한 명 소형 캐리어를 들고 있는 남자입니다. 네. 소형 캐리어를 들고 있는 남자의 가방 안에는 75ml짜리 손크림이 하나 들어있고 선글라스 그리고 쪼리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생애 첫 여행 친구 프렌즈라고 하는 이거 영국 국기인가요? 여행 책자 같아요. 뉴질랜드인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군요. 여기서는 크게 별 뭐랄까 휴양지로 떠나는 남자의 가방 굉장히 같아요. 따뜻한 나라로 떠나는 사람의 뉴질랜드라고요? 네, 뉴질랜드 날씨가 어떻게 되죠? 반대죠 북반구랑. 아, 뉴질랜드 그럼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추운 날씨인 건 거죠? 7월이라면? 이게 만약에 알러지라면 주로 아몬드나 뭐 그런. 알러지면 아몬드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2.30유로라서 아몬드나 소이 둘 다 네. 아니거든요. 통이면. 그럼 카페 본본이나 카페도 코르타도는 무슨 음료인지 혹시 아세요? 카페 본본은 제가 지금 찾았는데 연유와 에스프레소를 1대1 비율로 만드는 거라고 하고, 코르타도도 우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그러네요. 이것도 그냥 우유가 들어간 거네. 마시면서 모르진. 잠깐만, 이거 컵마다 그림이 달라요. 정말 그러네요? 종이컵 그림이 달라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산 음료를 이 사람이 먹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료가 뭔지 볼까요? 네. 이 여자가 마시고 쓰러진 음료. 아몬드 라떼와 블랙커피 같아요. 아몬드 라떼와 블랙커피를 샀는데 그쵸? 약간 사선으로 된 네. 컵이고 얘는 일자니까. 아몬드 라떼를 안 샀는데 왜냐면 아몬드 돈이- 라떼를 샀다면 저렇게 짝수로 맞아요. 돈 떨어지지 돈이 않으니까. 맞죠.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몬드 라떼와 뭔가 비슷한 뭐 카페 라떼 같은 걸 샀는데 누군가가 그러니 바꿔치기 했나 봅니다. 바꿔치기 했어요. 블랙커피랑 아마 라떼를 샀겠네요. 그럼 이 그쵸. 여자는. 근데 라떼와 아몬드 라떼를 바꿔치기해서 죽였고, 그렇다면은 가방 안에 뭐 독극물이나 이런 게 없어도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정말 약국님 말대로 알러지 이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알러지가. 특히 아몬드 이런 견과류 알러지가. 뉴질랜드에 가려던 남자가 범인입니다. 뉴질랜드로 가려는 남자. 그 증거는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인데 굳이 뭐 여름 반바지, 쪼리 이런 걸 챙겼다는 거는 사실은 거기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관심도 없고. 살해 동기는 그 증언을. 마피아에게 사주받지 않았을까요? 증인을 없애라. 네, 여기는 없지만 살인 방법은까지 물어볼게요. 살인 방법은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그 여자의 음료를 바꿔치기 했다. 여러분 너무 추리 실력이 뛰어나신데요. 네, 정확하게 아주 모든 거를 다 맞추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렇죠. 저희가 저번에 디텍티브라는 보드 게임을 했었는데 그것도 네. 약간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더 볼륨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증거들이 훨씬 많고 확인할 사건들이나 확인할 인물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해서 계속 증거들 모으고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네. 그게 이어지는 사건인데 저희가 맞아요. 에피소드 1을 해결하고 한참 뒤에 만났더니 한참이 한 1년도 더 지나서 맞아요. 만나서 그래서 에피소드 2를 하려고 봤더니 원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다시 원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하는데 우리 추리를 더 못했는지 시간 맞아. 안에 막 못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시간 제약이 있고 그 시간 제약 안에서 뭐 법원도 갔다가 경찰서도 맞아요. 갔다가 왔다 갔다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분배를 잘 못했던 것 아니 같아요. 어쩜 그렇게 새까맣게 끝나고 있을 수 있을지. 우리 다음에는 에피소드 2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과연. 그런데 이 책은 다행히 사건 볼륨이 되게 조그맣고 그리고 그 12개의 사건들이 다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걸 몰라도 뒤에 거 할 수 네. 있고 맞아. 뭐 그림이 좀 마음에 든다던가 아니면 뭐 키워드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작가 트위터에 보니까 2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2권 한국에는 아직 출간이 안 됐는데 이제 이것도 빨리 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 아쉬운 거는 확실히 이게 책보다는 앱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증거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몇 쪽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사건은 보고 싶은 거부터 봤는데 두 번째 사건은 그냥 이 뒤에서부터는 그냥 쭉 봤어요. 몇 쪽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순서대로. 어차피 봐야 할 증거 그냥 앞에서부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페이지 순서대로 싶더라고요. 보신 거죠. 맞아. 근데 이제 앱에서 만약에 구현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걸 뭐 클릭을 하면 뭐 증거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관련이 없는 거면 안 넘어간다던가 뭐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에 앱이 나왔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받아서 처음에 약간 실망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 순서도 같은 게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증거를 다 확인을 그냥 해야 돼. 페이지- 동시에 그냥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좀 재미가 없었고 제가 이거를 조카가 이 책을 보더니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 이번 조카가 되게 약간 행동파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모 이거 빨리 하자 막 그래서 그냥 모든 에피소드가 다 별도잖아요. 그래서 그냥 펼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는 걸 하자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약간의 19금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불빛을 비춰봤는데 정액이 묻어있는 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남자가 알고 보니 뭐 동성애자였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때 제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난감하네. 난감한 거예요. 아하. 이거 정액이 뭐야? 막 그러면 그게 다른 사건 먼저 성교육 볼까? 시켜줘야 돼. 여기는 성교육 해야겠네.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이 땡땡아 너 학교에서 성교육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대요. 너 집중 안 했구나. 받았으면 이거 모를 수가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그냥 넘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신나서 좀 같이 하려다가 이거 같이 못 하겠구나 이렇게 된 이유로 저희가 좀 접어놨었어요. 이 게임북은 그 권장 플레이어 나이는 아무래도 콩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17세, 15세 정도는 돼야 될 것 만 같고요. 15세 이상. 그리고 저는 플레이어 인원은 1명에서 2명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책이다 많아도. 보니까 이게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고개를 맞대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나 2명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의점. 책을 절대 드르르륵 넘겨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게임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각각의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범인이 범행을 하는 일러스트 한 장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사람 범인이었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범인의 때문에 동선이 나와버리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에피소드가 있지 하다가 넘기다가 범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 후루룩 훑어보지 말고 원하는 에피소드를 찾으려면 그냥 목차에서 거기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찾아가야겠네요. 네. 저 궁금한 게 그럼 또 커피 이야기 나온 에피소드가 어떤 거예요? 요거요. 경찰서에 남겨진 다잉 메시지. 네, 이거 여기 커피가 보이죠? 그러네요. 네, 경찰 이거는 사실 커피가 메인은 아니었어요. 어떤 경찰분이 테이블 쓰러져 있고 커피가 옆에 있네요. 커피가 쓰잖아요. 네. 그래서 참 못하기 좋은 음료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네. 구분이 잘 그래서 가지 참 않아. 많이들 커피에 탑니다. 이 책의 리뷰를 좀 훑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방탈출 좋아해서 이런 거 사봤는데 재밌었다 또는 크라임씬 하는 것 같아요 라는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크라임씬이 너무나 그리웠고요. 그리워졌어. 시즌4 내놓으라고요. 크라임씬 재밌는데. 근데 이번에 웨이브에서 시작한 예능 신캐쳐라고 있어요. 근데 설명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초실감 어드벤처 예능이라면서 XR 기술과 버추얼 휴먼을 도입하여 범죄 추리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나는 버추얼 휴먼 이런 게 왜 이렇게 싫을까요? 3D 가상 공간 뭐 이런 거 너무 모르겠어요. 싫은 것 같아요. 아니 크라임씬의 가장 큰 매력은 네. 그 세트장이라고요. 네, 세트장 그래서 그 너무 좋은데. 세트장을 3D 가상 공간으로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NPC를 버추얼 휴먼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출연진들이 은지원, 이지혜, 한혜진, 주재, 송윤영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쪽 장르에 은주원 씨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깊은 불신. 네. 그래서 싶으면서도 한혜진 씨나 주호재 씨는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리뷰글이 올랐는데 이 진행 방식이나 캐릭터 이름을 짓는 거나 뭐 사건 브리핑하고 증거 찾고 자막 느낌까지 세세한 디테일이 너무나 크라임씬을 따라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장르적 유사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건 그냥 표절이니까 표절인지. 그냥 저작권을 사면 안 된다라는 건지는 아직 저도 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근데 굉장히 캡처만 된 그림으로서는 비슷해 보이는 게 있어서 근데 정말 추리에 좀 많이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재밌는- 후더닛 장르라고 하잖아요. 범인은 누군지 이렇게 딱 맞추는 그런 류의 그런 영화가 되게 목말라 있어서 성공된 게 이제 나이브스 아웃이었고 이제 그런 흐름을 타서 크라임씬이 이때쯤 나와줘야 하는데 충족될 만큼 뭐가 나오질 않아. 맞아요. 부족해. 그래요. 늘 부족해. 그러니까 목말라 있어. 네.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목말라 있는 사람이 한 줌이라는 거겠죠? 그렇겠죠. 추리 인구가 너무 적구나.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되게 소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언제 한번 크라임씬 카페나 방탈출 카페를 갑시다. 디텍티브도 하고. 연기 잘할 수 디텍티브 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 하려는지. 자, 오늘 저희 커피를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카페 이야기도 나오고 커피가 등장하는 살인 현장 이야기도 가져와봤습니다. 역시 게임 아니면 추리물이 들어가는 놀고놀이입니다.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또 카페를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오늘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 또 57화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